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토크 한판입니다. 오랜 진통 끝에 잘 마무리될 줄 알았던 청주병원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법인 취소 위기입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얘기일 텐데요. 대체 왜 이런 일이 또 벌어진 걸까요? 오늘 두 분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청주시의회 이영신 의원, 청주대학교 경제통상학과 김영배 교수 두 분 자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주제 저희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법인 취소 위기, 청주병원의 운명은? 입니다. 이게 시민들께서는요, 이미 한판에서도 여러 번 이 주제를 다뤘던 적도 있었고, 시민들께서는 많이 알고 계시는 문제, 잘 해결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전망하셨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청주시하고 청주병원하고 작년에 합의한 것도 있잖아요. 했죠. 네. 근데 갑자기 병원 법인 취소 운운하는 데는 얘기가 도대체 뭔 얘기인지 오늘 두 분하고 좀 자세히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먼저 교수님, 그동안에 이게 어떻게 좀 진행이 되어 왔는지 상황 정리를 간단 명료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청주병원이 1981년에 충북 1호 종합병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이제 청주청원 통합이 되면서 통합 신청사 건립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신청사 부지에 편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9년도에 공익사업 수용 체결로 해서 강제 수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소유권이 그래서 청주시로 넘어가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청주병원 측이 보상금의 178억 중에 6억 원 빼놓고 172억 원을 수령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법적으로 퇴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진통을 겪게 되는데요. 이제 2022년 12월에 이제 행정소송까지 갔지만 최종적으로 이제 패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주시가 이긴 거죠. 그렇죠. 24년도 올해죠. 4월 30일까지 퇴거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렇게 합의가 되어서 이제 작년 5월부터 시작해서 이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청주병원이 그동안 이제 상당히 여러 곳 부지를 알아봤지만 인근에 있는 건축물의 4층을 임대를 하게 됩니다. 임대를 해서 이전할 계획을 하고 모델링까지, 리모델링을 다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청주병원은 시에다가 사용 승인을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이제 5월 10일 날 충청북도에 이제 의료법인 정관 변경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허가해 줘야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서 충청북도가 허가를 해주지 않는 상황이 왔다라는 거죠. 지금요? 근데 지금 조금 보면은 이게 좀 시민들께서 조금 왔다 갔다 혼동스러운 부분이 또 하나 있는 게, 충청북도에 무슨 규정이 있는 모양인데요. 자체 규정에. 의료법인은 니네 땅, 니네 건물에서 의료 행위를 해야 한다. 그런 규정이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강제 규정이 또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 혼동스럽습니다. 의료법하고도 또 다르고. 뭔 얘기입니까? 이제 의료법에 있어서 상위법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확히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 필요한 자금을 보유해야 한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자금을 보유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토지나 건축물 등을 기본 재산으로 소유해야 한다는 내용은 거기에는 없어요. 상위법에는. 의료법 상위법은 없다. 그런데 이제 충북 자체 규정인 충북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기준에는요, 의료법인 소유의 토지, 건물에서만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소유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체 규정에, 충청북도 자체 규정에. 그럼 이 말씀대로라면 충청북도에 있는 모든 법인 병원은 다 자기 건물 땅에서 지금 의료 행위를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봐야 한다는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예외가 없다라는 거죠. 예외가 없다. 근데 지금 청주병원은 좀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소위 기본 재산이라고 하잖아요. 기본 재산. 토지와 건물이 있어야 된다. 지금 이게 관건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청주병원이 근처에 건물을 임차를 해서 이전을 하려고 정관 주소 변경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도에서 정관에 나오는 주소 변경을 불허한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이. 현재 상황은. 그래서 임대로는 안 된다. 니네 법인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해야 한다. 그게 도 입장인 거죠. 도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문제가 계속 힘든 게
애당초 2019년도에 청주시에서 강제 수용을 했거든요. 강제 수용했죠. 강제 수용. 그때 이미 기본 재산인 토지와 건물은 없어진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사실 법을 적용하려면 19년도부터 불법 행위를 한 거랑 똑같은 거네요. 그게 참 애매한 말하자면. 거죠. 예. 그러니까 의료법인 청주병원 내부의 문제로 된 게 아니라 공공청사를 짓기 위해서 강제로 수용을 한 거죠. 이미 19년도에. 지금 이 대목입니다. 그래서 충정북도가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많은 시간을 줬고 혜택을 줬으면 준비를 하고 했었어야지 이제 와서 지금 노력을 하지 않아서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건가 봐요. 그동안 청주시에도 그렇고 청주병원에도 그렇고 도는 지속적으로 이 규정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을 개선하고 또 여기에 부합하는 요건을 맞추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이 지나서 이 시점에까지 이전하는 시점에까지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난 작년 5월에 합의를 본 이후에도 1년이라는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청주병원의 책임이냐, 청주시와 청주병원 공동의 책임이냐 등등 뭐 그런 문제로 지금 그래서 책임을 전가하는 모양새도 보이기도 하고 뭐 책임을 다 떠안고 누군가 해결하겠다라고 각자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도 한데요. 이제 결국은 그래서 이제 지난 5월 20일 날 그래서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을 불허하는 것으로 도가 발표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후속으로 지난 5월 23일 날 청주병원 측에 법인 소유의 토지 건물 등의 기본 재산을 확보하겠다라는 운영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제출하라라고 또 요구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계획서를 보충해서 그렇죠. 보충하라는 거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다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앞으로 향후 언제까지 소유하고 또 매입을 해서 어찌됐든 법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또한 여유 자금이 있어야 운용 자금이 있어야만 그래서 충분히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운용 자금 계획까지 어느 정도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약속을 해야 하는 부분이죠. 그런 것이 없이 도가 허가를 해준다? 그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청주병원에서 정관 변경 신청을 도에 할 당시에 도에서 아까 봤을 때 교수님 말씀처럼 이라면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고 해서 불허 처분을 내린 건데 이 불허 처분은 지금 최종 불허가 아니라 서류를 보완해서 좀 내라는 일단 지금 그 유예 기간 중인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은 청주병원에서 뭔가 더 구체적인 계획을 내야 되잖아요. 지금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게요. 그 청주병원에서도 지금 임차 건물을 임차를 할 때 그리고 시에서 지금 현재 사용 승인까지 받은 상황이거든요. 임차를 어느 건물로 갈지 이렇게 하고 하는 과정이 다 청주시하고 다 협의는 계속 이루어져 온 거예요. 리모델링도 끝난 상태고 그쵸. 이사를 지금 가기 직전 상황인 거고. 언론상으로는 뭐 30억 정도의 비용이 들었다고는 하는데요. 그렇죠. 그 과정에 뭐 청주병원 혼자 한 게 아니라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통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서로 지금 실타래 얽히듯 지금 꼬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시체말로 환장할 일입니다. 환장할 일에 일은 벌려놨고 마무리가 잘 될 줄 알고 진행을 했는데 갑자기 지금 끝에서 지금 이런 문제가 벌어진 건데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요. 이제 이것이 도의 재량의 부분이냐 아니냐의 부분이거든요. 또한 도의 재량이냐 아니냐. 그렇죠. 이제 결국은 의료법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보면 의료 기관의 이제 법인의 설립 조건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설립은 아니고 또 이전이기도 합니다. 기존 병원에. 그런데 아니니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재량으로 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렇거든요. 이제 기본 재산 안에 보면 부동산 자가 소유의 대지 건물 또 이 기본 원칙은 이렇게 있지만 또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설립 당시에 출연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기본 재산이어야 하고 그런데 토지나 건물은 임차에 신청할 경우 안 되기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그렇게 또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또 이제 신청을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보면 이제 그동안에
이제 사례들을 보면 이제 2019년도에 이제 도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법인 정관 변경 허가 거부를 했었는데 그것을 이제 처분 취소를 신청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도가 승소는 했어요. 도가 이겼어요. 행정이 이기긴 이겼어요. 그런데 판결문에는 법원은 이렇게 합니다. 정관병 허가 여부는 행정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라고 명시는 또 했어요. 아니 그러면 광역단체장이 얼마든지 재량을 공익적 차원에서 할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런데 또한 이제 대법원에서도 유사한 판결은 했지만 그렇게 또 보았지만 거기에 단서 조항이 있어요. 단서 조항.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고 행정처분이 본질적인 효력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누구에게 특수하게만 기회를 주면 안 된다. 특혜가 되어지는 모양새는 또 안 되는 거죠. 골치 아픕니다. 특수성이냐 특혜냐라는 또 아니 그런데 문제가 또 있는 거죠. 청주병원은요. 청주병원은 누가 뭐라고 해도 아마 청주 시민들 다 알 텐데 청주시에서 신청사를 짓기 위한 공익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특수하게 청주병원에서 세를 확장하려고 뭔가 뭐 투기나 투자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이건 좀 도에서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주병원 특유의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나간 데는 입법, 사법, 행정이 어려운 게 그 재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을 만들기만 하면 되고 적용만 하면 되는데 이 행정은 광범위한 행정청의 재량권이 있는데 그 재량권을 가지고 이 특수성과 의료법인 청주병원을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지 이걸 풀어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량의 범위를 좀 확대할 것인지 말 것인지 도에서 지금 엄청 힘들 거예요. 이거 사실 청주시와 의료법인 청주병원이 풀었어야 될 문제를 지금에 와서 도에다가 이 뜨거운 감자를 손에 쥐어주고 해결을 하라고 하니까 도 입장에서는 도 입장에서 참 갑갑할 것 같긴 해요. 시민 입장에서는요. 지금 김영환 도지사가 여러 가지 해왔던 행적 중에 충북은 의료 불모지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의료적인 시스템 확대를 해도 모자라다. 그래서 이번에 뭐 의사 증원 문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잖아요. 없는 병원도 만들어서 의료 서비스를 주민에게 해도 모자를 판에 이거 자칫하면 있는 병원도 문 닫게 할 상황이거든요. 근데 도지사가 그렇게 갈 이유는 없잖아요.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지금 이 상황까지 왔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무조건 안 된다. 그래서 병원 허가를 취소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서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다들 그렇게 믿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걸림돌은 무엇이냐? 이제 재량권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찌되었든 도의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되는 담당 공무원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담당 공무원 입장? 담당 공무원은 뭐 귀에 붙이면 귀걸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분명한 건 해야 되지. 근거와 근거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판단한 근거, 담당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명확한 계획서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저는 그 계획서를 요청한 것은 계속해서 그 당장 규정에 의해서 안 됩니다라고 했으면 벌써 안 된다고 했겠죠. 그렇지만 도는 지금 도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 고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안 되는 거였으면 벌써 안 된다고 했겠죠. 교수님 말씀은 벌써 지금 5년이 지났습니다. 2019년도부터 5년이 지났어요. 한 거는 지금 아니다. 법 위반한 거는 벌써 5년 전에 했어요. 그러네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계속 유예를 해왔고 또한 그 특수성을 인정해주고 온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조금 더 해결해주고 더 유예를 시켜주든 지금 특수한 상황에서 임시 이전이라고 표현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임시 이전이라고 했어요. 임시 이전이 아니고 거기서 끝까지 그렇게 간다는 건 법을 위반하는 거죠. 어쨌든 그렇다면 임시 이전이라면 언제까지 그런 부분과 또한 재정적인 부분,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근데 교수님 보세요. 우리 지금 이 방송에 나가는 이 기간 안에 충청북도에서 어떤 결론을 내려줄지도 몰라요. 혹시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시간을 줄 테니까 좀 더 보완을 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는 도도 골치가 아프다고 지금 왜 공이 좀 도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청주병원 입장도 참 정말 복통이 터질 게 땅을 좀 알아보려고 이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 알아봤더니만 이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 토지주들이 뭐 땅값을 엄청 높게 불러가지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청주시는 적극적으로 잘 매듭을 지어보려고 뭐 도와주려고 하는데 도에서 갑자기 또 이렇게 좀 나쁘게 말하면 딴지를 걸 듯하는 느낌도 있고 병원도 병원대로 지금 힘들 것
거든요. 어떻게 봐야 돼요? 청주시와 충청북도의 행정행위들을 하나하나 따지면 위법하거나 부당한 건 없을 거라고 봐요. 예.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충청북도가 보건 정책이나 이 의료 행정에 있어서 예를 들면 오창 과학단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병원 부지를 아파트로 변경 인가를 해줘가지고 아파트를 짓고 있거든요. 신도시는 병원 부지를 아파트로 바꿔주고 원도심은 있는 병원도 폐쇄를 시키면 시민들 입장에는 법은 법이지만 도대체 청주시와 충청북도의 보건행정은 목적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청주병원의 법인을 뭐 취소하냐 마냐 당연히 뭐 의료 서비스 문제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그렇게만 볼 일이 아니라 지금 신청사 건립도 같이 묶여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리모델링은 어느 정도 끝났다고 들었거든요. 완벽한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 청주병원이 도하고 시에 다 허가 받고 이사만 가고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면 그 자리에 이제 청주시는 이렇게 터파기 작업하고 토목공사에서 건축을 올려야 되는데 병원이 이사 안 나가면은 신청사 건립에도 당연히 지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기도 뒤로 미뤄질 테고. 청주병원이 이전을 하게 되면 바로 아마 원래 계획으로는 5월에 그리고 6월에 지금 현재 철거 작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원래 계획으로는. 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또 지연되게 되는 거고 지연이 될지 아니면 정말로 취소가 되면 허가 취소가 되면 청주병원 입장에서는 나갈 이유가 없죠. 안 나가. 소송 걸 수 있잖아요. 또. 행정소송 해야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청주병원은 어쨌든 신청사 건립에 의해서 희생을 지금까지 어찌됐든 쫓겨나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동안의 피해, 이제 뭐 돈은 찾아간 건 있지만 또한 어찌되었든 원천적으로의 문제의 시작은 어쨌든 신청사 건립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난감한 거죠. 1년이 미뤄지게 된다면 그것은 이제 상당히 큰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 또 선거가 또 다가옵니다. 어렵다.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삽은 무조건 내년도 하반기에 떠야 되는 겁니다. 저 이 대목에서 의원님의 입을 빌어서 꼭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지금 청주병원의 이 사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보다 이게 거꾸로 가다 보면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어떻게 보면 희생양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이 이후에 어떤 시민이 어떤 단체가 공익사업에 손을 들고 제가 참여하겠습니다라고 하겠습니까? 저 이 부분이 조금 답답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주 신청사를 짓는 데 있어서 의료법인 청주법인도 처음에는 대승적으로 합의를 했어요. 맞아요. 그렇죠. 토지 교환하고 자리를 비켜주겠다 했는데 지금 문제는 뭐였냐면 청주시청에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면서 그 뭐 보상 공고 또 뭐 공탁, 강제 수용, 또 강제 집행 많은 행정 행위들이 있었는데 하나하나 따지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합법적인 행위였어요. 하지만 그 행정 행위들이 지향하는 행정 목적이 무엇이었냐? 청주병원을 내보내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질서와 조화 속에서 상생이라고 하잖아요. 청주시청도 신청사를 건립을 하고 의료법인 청주병원도 환자를 진료를 하고 둘 다 윈윈하는 방법을 찾았더라면은 이렇게 지난한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라든지 이 문제가 잘 매듭이 지어져야 될 이유가 지금 의원님 말씀에 그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익적 사업은 앞으로도 더 왕성하게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도 또 하나는요. 이범석 청주시장이 충청북도의 자체 규정 중에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의료법, 상위의 의료법 또 충청북도 자체 규정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걸 모를 리가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직접 도에 가서 재량권을 좀 행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설득을 했다는 후문이 있었던데 이게 좀 잘 안 먹혔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글쎄요. 그것을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런 요청을 직접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더 큰 문제죠. 당연히 협조를 구해야죠. 이런 상황인데. 뭐 도지사님과 또 시장님 간에서의 소통 관계에서 이제 저는 상식적으로는 서로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뭐 어찌됐든 청주병원을 허가 취소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없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언론과 여론들의 포커스가 결국은 청주시는 벗어나고 충청북도가 이것을 칼자를 쥐고 충청북도가 안 해주면 충청북도는 문매를 맞아야 되는 상황인 것처럼 또 흘러가고 있단 말입니다. 나쁜 기관 되는 거죠. 그런데 충청북도 입장에서는 안 해줄 이유는 없어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시기의 문제라고 봅니다.
예. 의원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가 있는데요. 혹시 의원님들, 그러니까 시의원님들도 계시고 도의원님도 계시는데 설왕설래되는 얘기 중에 이범석 시장님하고 김영환 도지사님하고 엄청 안 친하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그런 얘기 혹시 다녀요? 방송에서 나오긴 좀 곤란합니까? 예, 어렵죠. 좀. 안 친한 정도가 아니라 엄청 안 가깝다는 얘기도 있고 예. 충청북도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던 사업 중에 예. 청주시가 엄청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때다. 그래서 도에서 좀 딴지를 거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거든요. 청주시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복지라든가 재정 부담을 많이 하면서 도지사가 추진하는 정책에 청시장도 많이 협조를 한 건 사실이에요. 예. 예. 근데 이걸 뭐 지사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는 그거는 뭐냐 뭐 설왕설래는 있긴 한데요. 예. 일단 확실하게는 말씀을 안 하시네요. 해법을 찾으려면요. 예. 지금 어쨌든 도에서 서류를 보완해 갖고 오라고 지금 지시는 좀 뭐하지만 하여튼 계획서를 다시 좀 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내용 중에 법인 소유의 건물과 토지를 어떻게 확보할 건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거나 두 번째는 어렵다면 청주시라도 재정 보증을 좀 서주거나 이거 그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도가 좀 재량권을 좀 행사해주면 안 될까? 이 세 가지 정도로 지금 이게 좀 축약이 되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저는요. 여기 지금 토지 건물 소유하는 뭐 그 소유권에 관련돼서 아까 교수님께서 뭐 그 상위법, 의료법 얘기하셨었는데 거기에 저촉되지 않는 법이 내에서 임차를 하려면 임차 보증금도 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재산으로 좀 해석을 해서 봐주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것이 이번 사태의 해법일까요? 의료법도 있고 충청북도 내부 규정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부 규정은 좀 엄격하게 기본 재산, 토지와 건물을 명시를 해놓은 상황에서 청주병원에 대해서 쉽게 재량권을 행사를 하면은 이것도 나쁜 선례가 되잖아요. 차후에 또 많은 다른 100개가 넘는 충북에 있는 의료법인이나 그 밖에 많은 수많은 법인들이 형평의 문제를 제기하면 왜 청주병원만 이렇게 하고 우리한테는 왜 그걸 적용을 안 하느냐 이렇게 나오면은 충청북도 나중에 감당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엄청 정교하고 치밀한 그 행정적인 그 절차와 과정들이 선행이 된 다음에 그런 안 좋은 사례가 되지 않게 이런 것도 충청북도에서도 신중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이런 특수한 사례 상황들이 얼룩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면은 청주시에서도 진정성 있게 그 어떤 그 기관 간에 어떤 그걸 보여야 되겠죠. 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충청북도에서도 이 정도 그 소위 뭐 일반 사기업에서는 서로 보증을 한다고는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주시에서도 앞으로 의료법인 청주법인에 대해서 청주병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떻게 재정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법 테두리 내에서 충청북도 주무관들이 보기에 이 정도면 수긍이 가겠다. 특혜 시비가 걸리지 않도록.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병원과 청주시와 서로 노력하는 게 충청북도에도 어느 정도 다가갈 수 있게 그런 진정성을 보여야 된다고 봐요. 교수님은 어떤 것이 해법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고요. 이제 다만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에 도지사님과 시장님께서 어느 시점에선가 지금 벌써 만나셨을 수도 있고 매일처럼 만나실 수도 있고 그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람은.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방향성은 정해놓고요. 실무적으로 실무선에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려 행정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특히 청주시는 청주시 신청사가 건립되는 전체적인 일정 중에서 어느 정도 시점까지 최대한 기다려줄 수 있는지를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도에도 알려주고 그 이전에 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주고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면 청주병원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또 보완하고 청주시는 행정적으로 무엇을 도와줄 것인지에 대한 협의를 긴밀하게 매일처럼 추진한 이것을 좀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들이 있다라면 분명히 이번 달 내에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는 실무적으로. 그러고 나서 뭐 다시 한번 시장님하고 지사님 그리고 실무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논의를 거쳐서 이것을 해결하는 좋은 모양새들을 만들어내야만
그것이 행정이 뭐 어떤 갈등설이라기보다는 예. 상생 그리고 또한 각 도와 시와의 행정 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여기는 의료법인이 끼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 또한 시민들의 차원에서 그래서 삼자가 서로 상생하는 그런 모양새를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될 때다라고 봅니다. 저는 볼 때 안 그래도 전국적으로 예. 지금 뭐 의사 정원 문제 때문에 예, 예, 그렇죠. 뭐 파업을 하네, 휴업을 하네. 안 그래도 지금 국민들께서 굉장히 지금 그렇죠. 시름시름 고통하고 네. 걱정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은데 잘 운영되던 병원, 지역의 병원이 문을 닫네야만 운운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걱정되고 불안한데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도지사님하고 시장님이 이 한판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단판을 적어오는 거예요. 예. 언제까지 어떻게 좀 해보겠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초대를 하시지요. 그럼 다음 시간에 김영환 지사님하고 이범석 시장님 불러다가 앉혀놓고 아니 왜 시민들에게 이런 걱정거리를 앉히세요? 예. 두 분이 여기서 합의를 하세요. 단판을. 예. 그땐 사회는 교수님께서 좀 봐주시면 오늘 두 분이 이런저런 말씀 뭐 다 속 시원히 좀 말 못하시는 사정도 있으실 테지만은 해결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많이 느껴봤습니다. 끝내기 한 판으로 시간을 정리해 볼 텐데 어떤 말씀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교수님. 네, 역지사지. 역지사지. 네. 역지사지. 가장 바람직한 지금의 사자성어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조금 풀어주신다면 서로 생각을 해보자는 말씀이시죠. 서로 생각하고 예. 서로 간의 그간의 노력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인정해주고 네, 그러면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선까지 있는지를 내놓고 솔직하게 내놓고 예. 터놓고 얘기를 한다면 소통과 협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오늘 한판 처음 출연이신데요. 네. 마지막 끝내기 한판은 어떤 말씀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공감과 책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감과 책임. 예. 그래서 제가 그냥 들으신 말씀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청주병원은 단순히 청주병원 하나의 병원 문제가 아니에요. 청주 맞습니다. 시민들에게는 81년도에 청주병원 건물 짓는 모습 저도 기억에 생생하거든요. 예. 40년 넘도록 청주시 역사와 함께해온 청주병원이 예. 지금에 와서 의료법인이 취소가 된다면 청주 시민들도 그거에 대한 충격은 대단할 거예요. 예. 이미 청주시청 신청사 건립에 대한 일관성은 본관 보존과 철거 또 97억 4천만 원이나 들였던 설계비를 다 무산시키고 다시 또 설계를 하거든요. 예. 이런 거에 있어서 신청사의 일관성은 이미 깨진 상황에서 청주병원까지 의료법인이 취소된다? 그러면은 청주가 통합할 때 협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청주시 신청사 짓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은 다른 데지라고 할 것 같아요. 아하. 아예 이럴 거면. 예, 그렇죠. 그 청주병원이 청주병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그동안에 그 청주시와 병원, 도가 서로 공감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서 시민들에게 조금 그 안심을 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마 관계기관의 공무원들께서 두 분 말씀을 잘 귀담아 들었을 것으로 믿고요. 이 방송 나가는 어느 즈음엔가 잘 이 일이 해결이 돼가지고 관계기관에서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하고 지혜를 짜내서 의료기관, 청주병원에서는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보내고 시민들은 또 그로 인해서 행복하게 웃는 그런 지역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상상을 말씀 듣는 내내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좋은 결과로 다음에 또 자리하겠습니다. 오늘 자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주제로 리얼토크 한판이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다음 시간에 또 리얼토크 한판!